문장이 길다, 자기적이고. 선배가 쓴 건데. 나는 인터 결국은 정치라고 봐야 그렇게 되면 누가 유리해져요? 시진핑만 굳건해지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렇죠. 네, 트럼프 마찬가지고요. 대선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네. 사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본격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리포트에 나오지 않는 이 취재 뒷이야기를 풀어드리고요.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모조리 찾아 읽고 직접 답을 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드 댓글러 김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찾아오신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끝까지 들으시다가 아, 얘네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뭐 다 만족하진 않지만 그나마 들을만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독 2번 누르지 마시고 구독 한 번만 누르십시오. 요새 구독 2번 누르신 분이 많다는.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악재가 막 겹치면서 자폭이다, 자폭. 이제 앞으로는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 기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여전히 영등포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 요정 4년차 강병수 기자입니다. 좋았어. 반갑습니다. 강 기자. 네. 지금 몇 시예요? 지금요? 지금 10시 25분이요. 우리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된 거야? 그러게요. 아, 이게 너무 본인- 오늘 이렇게 좋은 기사를 이야기하기 위해 세팅 시간이 좀 오래 강병수 걸렸잖아요. 기자가 회식 가서 술 먹다가 지금 늦게 왔어요. 술은 먹지 네, 않았어요. 지금 심지어 게스트가 우리가 정말 모시기 힘든 분 모셨는데 지금 30분이 지금 늦었어요. 반성하세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술은 먹지 않. 술안 오늘 먹었어요? 공부하느라고 많은 알겠습니다.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곧 뭐 단독 보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요? 네. 그런가요? 뭐 아까 회장님 뭐 아, 그죠. 아니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단독인 건 확실한데 보도가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잘 해보시고요. 오늘은 그 정연욱 기자가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왜 안 나왔냐? 하기 싫어서. 전 좀 그게 좀 있다고 보긴 보는데 일단 겉으로는 일단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죠. 정연욱 기자가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회사에서. 맞습니다. 회사 이 댓글 읽어주기 자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대상포진 때문에 지금 일주일 병가를 또 냈어요. 지난번에 발 다쳐서 병가 내고. 산재라는 산재.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한 2주 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이거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죠. 요거 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도망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그분이 또 오셨습니다. 이럴 때 정말 정말. 소방수. 한 명이서 3명 목정도를 그렇죠. 자 우리 저희 방송 3화에 병수가 간다고 전화 출연을 하셨고요. 그리고 11화에는 그렇게 직접 출연을 하셔가지고 저희 댓글 읽어주는 그러니까 기자들을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셨습니다. 터닝 포인트. 그렇습니다. 경제뉴스의 대가 사사건건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원장 기자입니다. 네, 자기소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KBS 1TV에서 오후 4시부터 매일 1시간씩 사사건건 진행하는 김원장 기자라고 합니다. 아, 네임드. 그러니까 김원장 기자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저희가 구독자 300명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300명밖에 안 되는 방송일 때 그도 찾아와 주시고 맞아요. 출연해 밤 주시고. 10시에 진짜. 병수가 또 다시 다른 사람 차려서 가서 또 300명 또 불러줘. 나 거기도 갈 수 있어. 제가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어디가 가지지 마시고. 지금은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좀 4만 명이 넘었다면서요. 네, 4만 네. 3천 몇백 네. 명 돼요. 선배 지금 유튜브 하고 계시죠? 사건. 사건데 뭐 근데 벌써 아니, 왜 거기 있으세요? 느낌이 좋지 않아. 네, 해요. 사건도 굉장히 상승세로 그건 공중파 프로라. 됐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관련된 댓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 중에 아콩님께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는 이 격차에 대한 김원장 기자님의 발언에 큰 감명을 받았는데 사사건건에서는 좀 덜 속 시원하게 하더라. 역시 직장인인가요?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다른 댓글은 돌멩이님께서 여기서는 아는 척하면서 사사건건에서 누르뭉술하다고. 그래서
본인 얼굴 걸고 하는 사사건건이나 잘해라. 덱 얼굴 걸고 하면서 세다. 그 김원장 기자가 예전에도 저희 그 인터넷 그 출연 관련해서는 말씀도 시원시원 꼭 우리 프로그램뿐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좀 공중파에서는 약간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게 있나 봐요. 아니 사사건건은 그리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치 프로면서 말을 듣는 프로예요. 제가 말하는 프로가 아니고 최대한 말을 줄이는 게 그날그날의 저의 과제예요. 제 역할은 거기서 듣는 거예요. 앵커지만. 그게 줄인 게 그 정도인 거죠. 오늘은 말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경제잖아요. 역시 좋았어. 오늘은 그 사사건건에서 못한 말씀 그렇죠. 다 시원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듣고 본 코너인 기레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무슨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방송 잘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근데 지금 로고 좀 들었는데. 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좋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지난 화에서 저희가 이지훈 기자가 나와가지고 누구? 이지훈 기자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몇 회 출연한 이걸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되는데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들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노렸어. 내 생각 노린 거예요. 해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코너죠. 자, 오늘의 기레기 판별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대체 왜들 이러는 건지, 그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원장 기자가 세상에 이런 자유무역은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는데요. 일단 짧은 리포트로 기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윗 하나를 날립니다. 2천억 달러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립니다. 중국 주요 증시는 이날 5% 이상 폭락했습니다. 충격은 다음 날 뉴욕 증시로 옮겨갔습니다. 넉 달 만에 최대폭으로 급락했습니다. 국제 교역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WTO가 옳고 그름을 가려주지 않나요? 누구든 자유무역을 해야지 말지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툭하면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깁니다. 트럼프에게 자유무역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미국이 중국을 향해 어깃장을 놓는 품목엔 미국의 미래 먹거리가 잔뜩 들어있던데 이건 보호무역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이 보란듯이 이 카드를 쓰고 있죠. 미국은 진짜 자유무역을 사랑하는 건 맞나요? 이건 무역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패권 전쟁입니다. 누가 1등을 할 것인가? 트럼프가 그래서 백악관에서 자유무역의 깃발을 내린 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 강대국 미국이 자유무역을 수호하던 시대는 지나간 건가요?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을 뿐이고요. 그들은 늘 그들이 유리할 때만 자유무역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문장이 길다, 자기적이고. 선배가 쓴 건데. 나는 인터넷으로 쓴 거고. 이거 내가 데스크했으면 이거 쫙쫙 자르는 건데 이거.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 저도 읽어봤는데 큰 줄기는 원래 미국이 그렇게 주장하던 게 자유무역인데 중국을 상대로 본인이 보호무역을 지금 하고 있다. 네. 트럼프가. 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무역뿐이 아니라 사실은 패권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G2 시대의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의 어떤 서막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쉽게 말해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국은 G1, G2잖아요. 지금 이제 경제로 따지면 중국이 두 번째인데 일본을 제치고 한참 됐어요. 그런데 미국은 패권에서 중국에게 밀리는 게 두렵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다음에 세계 최대 강국이 중국이 되는 게 두렵다. 그리고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날 중국한테 먹히는 게 두렵다.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일단 그 이야기까지 가려면 일단 시청자분들과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자, 그러면 어디부터 잘못된 거고 우리가 이 시그널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그렇죠. 대해서 일단 차근차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역 적자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일단 네. 우리 무역 적자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은 이제 몇십 년대 무역 적자긴 한데 지금 무역 적자 너무 심하고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회복해야겠다. 이거 사실 뭐 대선 치르기 전부터 이 얘기를 해왔잖아요. 트럼프는. 네. 근데 무역 적자가 나쁜 건가? 과연 무역 적자가 나쁜 겁니까? 좋은 건 아니죠. 음. 네. 세계 경제는 달러로 움직이니까 네. 달러를 많이 벌어온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투자도 많이 하고 달러 벌어와야 그 돈으로 바꿔서 투자도 많이 하고 기업이 돈 쓰는 걸 투자라고 그러는데 사람도 많이 뽑고 그러면 부자 나라가 되는 거니까.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조금 달라요. 네. 미국이란 나라는 재정 걱정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돈을 재정이라고 하고 시장에 흘러다니는 돈을 통화라 그러는데 네. 무역 적자는 돈이 마르는 거니까 시장의 통화 중에 달러 많이 벌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국가 전체가. 근데 미국은 정부 재정은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왜 그러죠? 자기가 달러 찍으면 되니까. 찍어내면 되는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카지노에서 우리 4명이서 열심히 포카를 치는데 돈 잃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잠깐 기다려봐 하고 들어가서 옆방 가서 찍어갖고 자 다시 하자 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기축통화 미국이 유지가 되려면 전 세계 사람이 달러를 써야죠. 그렇죠. 원화도 그전에 파운드화도 그랬고 원화도 전 세계 사람들이 교역할 때 우리 돈 원화를 쓰면 우리가 기축통화 발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달러가 적당히 퍼져야 되잖아요. 네. 달러를 전 세계 사람들이 쓰게 하는 방법은 미국이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야 우리 달러를 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달러가 그래서 무역 적자가 필요해요. 미국이란 나라는. 네네. 그 트래피네 딜레마라는 뭐 복잡한 용어가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러니까.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뭐 논문에서 무슨 하버드 무슨 경제학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달러가 많이 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지배력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만큼 더 투자를 많이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무역지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지금 너무 이걸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걸 악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대중 무역 적자가 줄어들까? 그럼 지난해 줄었어야 되잖아요. 네. 안 줄었어요. 올해는 워낙 심하게 하니까 올해는 좀 줄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나라한테도 사실 FTA 다시 맺자고 하고 네. 압력을 많이 하죠. 보니까 올 들어서는 우리가 지난해도 그랬고 대미 수출은 줄고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이것이 오늘 다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정말 미국에 유리한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에도 물론 유리하지 않지만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가? 누구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이건 트럼프하고 시진핑한테 유리한 거예요. 시진핑한테도. 그럼 시진핑 적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이 생기면 지도자들은 내부에서 속에 엄청 편하죠. 네. 랠리 어라운드 플래그라고 합니다. 이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요거 한번 눌러주고. 진짜 중국의 대단하다 진짜. 봐봐요.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기사 쓰는 거 보세요. 맞아요. 북한 못지않아요. 결국은 정치라고 봐야 그렇게 돼요. 되면 누가 유리해져요? 시진핑만 굳건해지는 거죠 내부적으로. 네, 트럼프 마찬가지고요. 대선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건 사실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치 문제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다시 적자 문제로 돌아와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고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에요. 네.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 운동화를 찍어내고 자켓도 찍어내고 그쵸. 컴퓨터도 찍어내고 해갖고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 사람 뭐가 좋아요? 싸게 쓸수 사잖아요. 있어요. 소비자 물가도 낮춰지고요. 네. 미국은 네. 그렇게 돈을 푸는 나라인데 인플레가 안 생기는데 중국이 기여하는 거죠. 중국은 뭐가 좋아요? 달러 갖고 들어와서 그쵸, 투자하죠. 부자되고. 일자리 생기죠. 그다음에 그 돈으로 달러를 외환보유고에 차곡차곡 쌓아놓죠. 네. 네, 4조 달러 넘게 쌓아놨죠. 네, 우리 10배나 쌓아놨어요. 채권 달러 표시 자산으로 쌓아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미국 재정으로 돌아와서 미국 정부가 돈이 떨어졌네 하고 채권 발행하면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채권을 믿고 인수해줘요. 그렇죠. 네, 왜 믿죠? 청부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미국이니까. 미국 정부가 망하면 지구 망할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돈이니까 그러면 그 채권을 제일 많이 인수해 준 나라가 중국.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달러? 미국에 수출했어. 네. 미국에 수출해서 번 돈을 미국에 다시 빌려주는 구조예요. 그 돈으로 미국은 다시 정부가 운영을 하고 그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다 유지돼 왔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레토릭이긴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그러니까 대중 무역 적자가 우리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네. 이런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나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뭐 궁금하더라고요. 국내 경제에 얼마나 그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 그러니까 나이키라는 미국 브랜드가 있지만 네. 아이러니하게 전 세계 100여 국에서 나이키를 만들어요. 네. 운동화를. 네. 미국은 나이키 만드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 안에는 그러면 과연 중국의 대미 수출을 많이 막으면 그러면 미국의 나이키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안에서 나이키를 만들자 이렇게 될까? 그건 얼핏 들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미국인을 위한다기보다는 트럼프를 위한 정말 레토릭이라는 말을 했지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리쇼링이라 해서 나 같은 네. 기업들이 일부 들어오기도 해요. 네. 그런지 그건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그래서 반대로 한국이나 중국산 철강에 25%나 보복관세를 때리잖아요. 네. 톤당 얼마 1억에 들어오던 걸 1억 2,500에 들어와요. 있던 미국은 애들이 나가요. GM 같은 데는 자동차 만들어야 되잖아요. 쇳덩이로 만들 거 아니에요. 원자재 값이 비싸지죠. 그렇죠. 할리 데이비슨 미국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비싸지죠. 할리 데이비슨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수출해야 전 세계로 수출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EU는 화가 나서 벤츠에 대해서 관세 때리니까 EU 화가 나서 때릴 게 별로 없으니까 미국은 때릴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은 수출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은 관세까지 또 때렸다고요. 유럽이. 그 자꾸 어떤 느낌 드세요? 미국이나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들은 이래저래 별로 이 문제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네. 게다가 저는 주가도 이득되는 떨어지죠. 게 없어 보이는데 기업 그죠? 입장에서. 네. 오히려 고래 싸움에 새우도 터지는 그러니까. 기분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뭐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들면 그러면 뭐 미국 기업들의 수출길도 더 열리고 미국 기업들이 수출을 더 하게 된다면 또는 또 국내 내수용으로 더 생산을 많이 하게 된다면 원론적으로는 일자리가 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댓글 하나 제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우리 강병수 기자 여기 네이버 노트님 기사. 네. 네이버에서 노트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웃기는 기사네. 미국이 원하는 건 공정한 룰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임. 미국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세금으로 포장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미국에 팔아 이득을 취하는 걸 못 봐주겠다는 거. 반덤핑은 반칙이니 정당하게 관세 처맞고 동등한 가격으로 미국산과 싸워보자고 판 깔아놓은 것뿐. 네.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김원장 기자의 기사가 너무 그죠? 미국을 까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뭘 잘못했냐? 공정한 룰에서 공정하게 하자는 하자는 얘기다. 건데. 트럼프는 항상은 그런 얘기인데 김원장 기자가 트럼프를 너무 좀 깐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왜 미국은 10년, 20년 전에 자신들의 자동차가 경쟁력 있을 때는 자유무역 하자 그러고 지라든지 코카콜라가 경쟁력 있을 때는 지금 왜 보호무역 하자 그래요? 그냥 공정하다는 게 맞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반덤핑 중국이 많이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화웨이나 샤오미 다 기술력 다 훔쳐서 한 경우도 그렇죠. 많고 로열티 어긋나게 한 적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분 지적이 네.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네. 큰 틀에서는 패권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미국은 이쯤에서 중국을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중국은 미국을 위협할 만큼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사에서는 2020 몇 년 이후로는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이제 사이즈가 커질 거다라고 네. 예측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맥킨지만 해도 2030년에 네, 30년에 중국이 G1 된다는 뭐 보고서를 올리니 네. 제가 본 그래픽 중에 197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GDP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해놓고 밑에 해가 바뀌면서 GDP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면서 전 세계 순위가 미국은 당연히 제일 위에 있죠. 네. 한국은 한 50위부터 쫙 올라오면서 11위까지 올라오죠. 국뽕에 취한다. 주모. 네. 지금 차 올라오죠. 네. 중국에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미친듯이 치고. 독일, 프랑스,
일본 그렇게 말씀하시면 같이. 제가 CG 까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미국 밑에까지 쫙 올라오는데 네. 2030년에는 미국을 제친다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미국을 앞서간다는 건 최강대국의 위치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박스 아메리카나가 깨지는 건. 아, 너무 정확한 지적이에요. 1907년인가? 그때 왜 비스마르크 나오고 뭐 프로이센이랑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독일이 점점 유럽에서 강해져요. 네. 영국에 무슨 유명한 보고서 있어요. 독일이 너무 세진다. 음. 지금 눌러야 한다. 외교적으로 누르고 쟤들 수출 못하게 규제해라. 기술력 생긴다 이랬거든요. 몇 년 있다가 1차 대전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큰 나라는 위험한 거예요. 60% 룰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GDP의 60%가 되면 눌러야 한다. 따라오니까. 따라온 나라가 85년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이 57, 8%까지 미국 GDP를 따라붙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플라자 합의로 눌러버리잖아요. 네. 이분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공정함에 대한 거 제가 한번 이게 미국이 공정한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원화 환율,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위안화의 가치가 엔화의 가치가 낮을수록 미국에 수출하기가 좋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낮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화 갖다 내다 팔면 원화값이 떨어져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기 좋아져요. 근데 미국 정부는 다 내다보고 있죠. 그렇죠. 환율 조작국 또는 예비 환율 조작국이다 해가지고 딱 지정하고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면 장난치지 마 이래요. 그런데 일본이 열심히 기술력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니까 어느 날 85년에 플라자 호텔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갖고 있었던 호텔이네. 뭔가 있나 봐. 데려와서 환율 내리세요. 그러니까 엔화 값을 올려라. 많이 올리세요. 3년 후에 엔화 값이 2배가 돼요. 맞아요. 2배. 2%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2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00에 팔리는 토요타 자동차가 3년 후에 $2,000에 팔리는 거예요. 팔리겠어요? 거의 깡패잖아요, 깡패요. 불러가지고 올려. 아까 내가 카지노에서 돈 찍어내는 이야기했죠. 네. 공정해요? 근데 이걸 미국은 공정하네. 뭐 우리는 불이익을 받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하나만한 소리예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이후에 네. 한 번도 힘의 이 관계를 인간이 벗어난 적이 없어요. 순진한 생각이다. 그럼요. 네, 공정은 순진한 거기에 생각이다. 트럼프라는 좀 직선적인 대통령이 나타났을 뿐이에요. 네.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워. 오히려 정말로. 오히려 화끈해서 이거 싫어하는구나. 트위터로 바로 얘기하자. 바로 트위터로. 트위터에 나오는 단어도 800단어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걸로 다 모든 이걸 다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왜 중국이 개판 치는 것도 많은데 네. 왜 중국 얘기 안 하냐? 그래서 제가 그 댓글 읽어볼게요. 네. 다음에 이제 멸치와 고등어님이 웃긴 놈일세. 선배가 웃긴 놈이라는 것 같은데 선배 그렇게 웃기지 않은데. 자, 중국 놈들이 사드 보복할 땐 찍소리도 못하더니 미국은 만만한가 보네라고 하는데 미국이 만만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편은 미국인데 왜 자꾸 그쵸, 미국에 예. 대한 비판을 하고 하냐. 그런 생각이 이제 깔려 계신. 중국은 나쁜 놈들인데. 네. 밑에 마를린님도 네. 기자님 어디 한번 중국도 비판해 보세요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그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 있잖아요. 패권이 있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전에 뭐 사드 때도 한한령 내려가지고 막 우리 뭐 기업들 다 막 쫓겨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좀 네.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던 거 아닌가. 전 중국의 세계 반칙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패권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중국이 기업들에게 반칙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네. 저 중국 사람들이 저 왕자의 게임 8편을 8번째 시리즈를 못 본대요. 왜요? 왕자의 게임 8편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말 1년 반 동안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렇죠. 아니 수입 규제가 돼서 이게 늦어지고 있대요. 사드 이야기 했잖아요. 네. 롯데마트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롯데마트에 행정처분 내리잖아요. 이것저것 와서 이렇게 트집 40이 잡아가지고 행정처분 내려가지고 롯데 입장에서는 팔고 나오지도 못해. 그 가게를. 근데 행정처분을 내려놓으면 직원을 자르지도 못해. 내보내지도 못해. 최악이다. 그런데 문은 닫아야 돼. 근데 진짜 마트에서 최악이야. 문을 말만 닫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제 유통기간이 지나가죠.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영업정지인지 말도 안 해줘. 피를 말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피를 자기들 말리는 시장 경제한다고. 그런 거는 중국이 중국했다.
그렇죠. 반칙한 거는 중국이 중국했다. 중국한 거다. 근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무역 갈등의 핵심은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 더 큰 이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얘네가 단계에서 싸우는 진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두 나라 간의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살짝 빼놓고 네.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김원장이 아까 중국을 이렇게 왜 비판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정말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이런 지적은 예를 들어 우리가 변호사 비판하면 네. 댓글에 아니 왜 공인중개사는 비판 안 하냐? 그럼 뭐 고발부도 하는데 뭐 이런 거하고 같은 맥락이고 그다음에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진영으로 경제를 보면요 자본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아요. 시장엔 이념이 없어요. 그렇죠. 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있을 뿐. 그럼요. 굉장히 네. 감미롭게 말씀하시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제 감미롭게 주변에 하시네. 예를 들어 심지어 집값 이런 문제도 네. 자신이 좋아하는 이념 성향에 따라 판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매우 위험한 거예요. 네, 시장엔 이념이 없답니다. 돈에는 이념이 없다. 네. 돈에 이념이 없다. 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진짜. 미국 편, 일본 편, 뭐 중국 편 그런 거 없어요. 네. 내 편. 내 생각만. 내 생각해야지. 우리 마누라 편 이런 마누라 거. 편. 저는 마누라 없어가지고 전 제 편 하겠습니다.